네, 관악구 지역의 이모저모 알아보는 한 주간의 라디오 튜브입니다. 안녕하세요, PD 임민경입니다. 라디오 PD가 직접 취재한 지역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1부와 2부 나뉘어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준비된 소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태원 대규모 압사 참사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관악구에서도 5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나왔는데요. 관악구의 대응 상황과 구 의원들의 목소리 그리고 분향소 조문까지 전반적인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29일은 아침 일찍부터 안전 문자가 왔습니다. 충북 괴산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인데요. 괴산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옥천 FM 전화 연결해서 그날의 지진 상황과 함께 재난방송 관련한 문제의식들 나눠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네, 지난 27일이었죠. 천범용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결과 보고서가 관악구 위에서 채택이 됐죠. 그래서 오늘 여야 만장일치로 임명이 된 천범용 이사장 내정자죠. 네, 내정자분 취임 하루 앞두고 전화 연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행사는 취임식은 취소됐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 위험이 높은 요즘입니다. 예방과 대피가 중요할 텐데요. 최근 대구 매천시장에서 일어났던 큰 화재와 함께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 주택에서 일어난 화재 전달 드리면서 가을철 점검해야 할 것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보니까 죄송스럽게도 굉장히 뭔가 위기, 재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보니까 마지막 같은 경우도 보면 어찌 보자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자 또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일 텐데 인원시장에서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대신 폐연 수막을 재활용한 에코백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적어도 뭔가 이제 쓰레기를 좀 최소화시켜 볼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캠페인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생소합니다. 이것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지역사회에서 이제 협치 과제로 관악구청과 또 민간이 함께 협력해서 한 캠페인인데 네. 이 캠페인만 말고도 보니까 주말에 또 서울대학교하고 함께하는 협치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캠페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소식들 현장 임명국 PD가 담아왔거든요. 영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죠. 참사 희생자는 154명입니다. 여성이 98명, 남성은 56명이며 1명을 제외하고 희생자 신원은 모두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20대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0명, 10대 희생자도 11명이 있었습니다. 부상자는 149명인데 중상자가 33명이 있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말 내내 정말 모든 사람이 모든 국민이 아파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 다들 황망할걸요. 네. 네, 매우 안타까운 시간을 다들 온 국민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악구에서도 이제 참사가 있었는데 참사 피해자가 있습니다. 희생자가 있는 건데요. 어쨌든 삼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좀 시간 내서 그 관악구청 앞에 분향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후 1시 이후부터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짬 내서 가서 묵념하고 또 조의를 표하고 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아플 겁니다. 네. 주말 동안 계속 어쨌든 상황을 보시면서 기사를 또 쓰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볼까요? 네, 제가 넘겨볼게요. 이게 이제 10월 30일 12시 55분경에 쓰였던 기사입니다. 네네. 보니까 이제 그 관악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도 이제 이용자가 있고 청소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일단 구청과 이야기 되진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이제 알아본 거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집계가 안 됐어요. 사실은 정확한 상황이 전달이 안 됐고 일요일 내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파악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다만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의 안위를 물었고요. 그다음에 젊은 청년들이 저희 법인 산하에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라든지 직원분들의 안위를 묻는 과정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과 비슷하게 초등학교에서도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문자를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할로윈 축제로 인해서 헬로윈이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저도 뭐 어쨌든 헬로윈 축제에 관련된 현황 파악에 나섰고 그 관련된 문자들이 속속들이 왔고요. 또 12시 넘어서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이런 문자도 왔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지역 주민분들도. 뭐냐면 국가 애도 기간이니까 11월 5일까지죠. 자정까지인데 애도 기간이니까 아이들한테 헬로윈 관련된 옷이나 먹거리, 선물 같은 거는 가급적 하지 않도록 애도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지도해달라, 안내해달라. 이것 역시 아픔을 공감하고 이런 것 역시 배움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경 써달라는 문자가 왔었어요. 이거 보면서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 때는 온 국민들이 그런 뭐 강제가 아니라 서로 교감하고 공감하고 하면서 하는 시간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준비하셨나요? 네. 네, 이게 이제 아까가 아까 밤 네. 12시 55분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때 있었던 기사입니다. 네. 그때 보면 이제 알림장이 이렇게 보면 아. 알림장 또는 그 학교마다 지역구마다 이런 아.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악국가 하나, 동작국가 하나 저희가 찾아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공유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아까 부분이죠. 국가애도 기간이므로 아이들이 네. 할로윈 의상을 입거나 소품과 간식 선물을 학교에 가져오지 않도록 가정에서 안내 지도 부탁드린다라고 하면서요.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어린이집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네.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뭐 학원들 그러니까 헬로윈 이 축제 때 이런 행사를 안 하면 왠지 뭔가 안 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인지 모든 곳에서 헬로윈 축제 기간 때 뭘 어떻게 합시다 뭐 옷 입고 오고 이런 파티들을 작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만 해도 그렇고 아내하고도 그랬지만 이거 주도적으로 하는 것 자체 이제 싫다 이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이 헬로윈 파티나 헬로윈 축제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어린이집, 유치원, 뭐 초등학교, 학원들 이곳에서 학부모들하고 같이 좀 논의하고 토의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막무가내로 하지 말자 뭐 이런 건 좀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네. 오히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이런 축제가 이렇게 기이하게 온 측면도 없잖아 있을 텐데 기이한 측면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같이 논의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새벽 1시 54분에 작성된 기사. 아니요. 오후 1시 40분입니다. 일요일 날. 오후 1시 40분쯤에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네. 관악구청 안전관리과 최용락 과장과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보니까 또 이제 재난재해가 화도 많았잖아요. 관악구는요. 네. 코로나 때문에 계속 쉬지 못하고 또 수해 피해 때문에 쉬지 못하고 또 이 상황이 되니까 일요일 날 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시고 나오는 건 맞죠.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해서 나오는 거 맞는데 어쨌든 너무 고생 많으시다라고 하면서 여쭤봤었습니다.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일요일 날 긴밀하게 소통 중인데 아직 피해자가 보고된 건 없었던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오늘 실제로 피해자가 있었죠. 그리고 네. 이제 당일날 일요일 날 1시 47분경에 이제 천범용 이사장 내정자가 이제 알려왔습니다. 취임식 예정이 내일이었죠. 취소하겠다. 네. 네. 그럼 아까도 이제 낮 12시였네요. 제가 네. 밤인 줄 알고 네네네. 잘못 전달드렸네요. 네네. 이거는 이제 19시 41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네,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관악구청 안전관리과와 했지만 아직 안 됐고요. 그리고 일요일부터 계속해서 애도 기간이니까 모든 행사 취소와 연기를 위한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알려졌다는 거 확인했고 실제로 뭐 SNS 관악 마을마당이라는 SNS 카톡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행사 취소 관련된 이야기들의 메시지들이 올라오는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 그리고 유기영 국회의원, 정태호 국회의원 역시 이제 있었던 내용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알려드리기도 했었죠. 네. 네. 이거는 이제 오늘 11시 45분에 쓰인 기사입니다.
관악구 합동 분향소의 모습인데요. 저희가 다녀왔죠. 네, 다녀왔습니다. 오후 2시 좀 넘어서 저희들도 조의를 표하고 왔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진짜 네, 조의를 표하고 그리고 애도합니다.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애도의 네 마음을 명으로 알고 계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아. 더 많았습니다. 한 분이 더 계셨더라고. 피해자 5분이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엄마와 딸 저희가 이제 최소한의 정보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굳이 개인 정보를 그렇게까지 드러낼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중학생 아이와 엄마가 이렇게 돌아가셨고요. 네.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지역의 주민분들이 어떻게 도와야 될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한 지점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게 만일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아픔을 같이 해야 될 필요성과 또 동의를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대 청년 3명입니다. 이렇게 5명이 피해를 보셨고 현재 이제 분향소는 서울의 3곳 그리고 광주와 부산 지역에 한 곳씩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고요. 일단 전달을 받은 겁니다. 전달을 받은 건데 구청장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모든 분향소를 다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을 갈 것이다. 그리고 다른 부산과 광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직원분들 책임자들이 내려가서 애도 조의를 표하고 올 것이라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많이 이렇게 보듬었으면 좋겠고 그 애도와 사랑이 결국 그 뚫린 가슴을 채워주더라고요. 아마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많은 분들은 어른들은 아실 거라 생각해요. 이런 과정을 거쳤던 분들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과 또 애도와 이런 부분으로 계속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야가 관악구 의회도 물어봤습니다. 네. 여야 한 목소리로 국가와 지자체가 챙겼어야 된다라는 이제 관악구 의회의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장윤숙 의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죠. 삼선 의원이고요. 보면 위로의 말씀과 함께 구의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하겠다. 또 안전 불감증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주체가 없던 축제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영진 구의원 국민의힘이죠. 당내에서 어쨌든 부의장을 하시기도 하고요.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국가나 지자체가 이런 부분을 챙겼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밝히셨습니다. 여야는 무슨 정쟁으로 말고요. 정쟁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재난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더 챙길 것이고 관련해서 지역에서 토론회 이야기도 좀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토론회 등 공론화해 나가는 것에 동의하고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재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지금 다음 장 보시면 이제 관악구청에서 그 도림천에 별빛 내린천 그러니까 도림천에서 별빛 산책 점등식을 했었어요 지난주에. 네. 그런데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별빛 산책 조명 모두 소등하겠다, 일제히 소등하겠다라고 밝히는 내용들이 쭉쭉 올라옵니다. 지역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셨고 또 네, 밑에는 관악갑 유기용 국회의원분의 이야기도 있고요. 네네. 그 뭐 박주희 구청장은 이미 지금 굉장히 지역 주민들을 챙기기 위해서 많이 뛰고 있으실 겁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하루고 어제 이야기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의 깊은 애도 표한다. 유기용 국회의원도 더불어민주당 관악갑 지역위원회에 예정됐던 워크숍 행사를 전면 취소한다면서 이제 개인 SNS에 올려졌던 내용입니다. 전 네. 당원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사고 수습과 대책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태우 국회의원도 저희 관악구의 국회의원이죠. 참담한 마음으로 보내는 하루다. 네. 고인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주의 쾌유를 빈다. 유가족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행사 취소 관련된 내용들 관악FM에 인터넷 신문 올려져 있으니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우려한 바를 표명을 했더라고요. 네네. 현장 사진 등 자료를 과도하게 또 보는 거는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습니다. 저희 관악 FM도 참사 사건 유통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분들의 경우 이번 참사로 인해서 심리 상담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악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02871-7942, 02872-1318로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관악 FM은 추후 더불어민주당 장현수 구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민영진 구의원과 함께 재난재해와 관련해서 토론회도 잘 준비해 보겠고요.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그리고 유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빨리 이 상황이 잘 정리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네. 그것을 위한 준비들이 필요할 것 같고 오늘은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도 할까 말까 했는데 만일 관악구에 지진이 일어난다라면 네. 어떨까 겁나잖아요. 사실 그 지진이 대륙의 중심에 해당되는 충북 괴산인가요? 충남 괴산인가요? 충북 괴산이죠. 네. 충북 괴산에서 있었던 것 자체가 저도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서울에서도 느끼신 분들도 있었대요. 혹시 느끼셨어요? 아니요. 저는 삐삐 하는 소리를 바로 봤기 때문에 놀라면서 봤는데 그냥 옥천 FM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바로 옆인데 느끼셨겠다. 사실 서울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충북 괴산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또 바로 옆입니다. 29일 똑같은 이제 10월 29일 헬로윈 축제로 인한 당일날 아침이었죠. 아침 네. 일찍 8시 좀 넘어서쯤에 삐삐 소리가 났었던 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옥천 FM의 이해수 국장님 전화 연결해서 한번 그 당일의 상황 그리고 저희들도 지진 관련해서는 재난 방송 해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지진은 아직 관악구에 이제 체감하지 못했다 보니 전달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옥천 FM의 경험을 같이 나누는 건 지역 주민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이 됐죠, 그렇죠?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해수 국장님. 당일 지진 일어났다고 문자 왔는데 서울에서는 사실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옥천은 꽤나 크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일단 옥천은 지진이 일어난 진앙으로부터 약 70km 정도 떨어진 지점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괴산군과 충주시가 최대 계기진도 5였다면 옥천은 계기진도 2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상태긴 한데 건물 위층의 사람들은 지진을 느꼈고요. 실제로 저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서 네네. 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재난방송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반응을 전달해드렸는데요. 잠을 자다가 흔들림을 느꼈고 기상청 문자에 놀라서 깼다는 A씨와 창문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는 B씨의 증언 역시 확보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진도 2라는 게 사실 좀 감이 안 오거든요. 그 위에서 몇 층 정도에서 느끼는 그 느낌이라는 게 뭐 울렁거리는 느낌 정도인가요? 아니면 이게 뭐지? 이 정도의 흔들림 정도인가요? 뭔가 흔들렸다 이게 뭐지? 이런 정도의 느낌을 저는 받았고요. 네네. 정도가 좀 같이 흔들려요. 입니다. 네, 저희 아파트 기준입니다. 네네, 그렇죠. 네, 보면 이제 이런 거 있었을 때 사실 저희들도 기상청 찾아보게 되는데, 그러면 네네. 진도 2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는 어떤 식으로 그걸 받아보신 거예요? 저희는 일단 지역에 지역신문인 옥천신문이 있어요. 네네. 옥천신문에서 먼저 사전 정보 취재를 저희보다 아무래도 빠르게 네네네. 경험하시고 빠르게 하셔서 네네. 사전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해주셨고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랑 기상청 국가 기상종합정보 날씨누리 사이트를 참고를 했습니다. 네네. 날씨누리 사이트에 들어가면 진도 등급별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고 계시고요. 네네. 재난안전포털에도 지진 발생 시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2차 재난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네. 보면은 그러면은 일어나고 나자마자 저희들도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때 네. 그럼 비상근무를 해야 되나? 특히 쉬는 날이셨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때 출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판단 하나하나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뭐 그 당일날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옥천신문에서 먼저 속보 올라간다고 바로 연락을 주셨고요. 옥천신문 속보가 나오자마자 저희가 한 15분 정도 걸려요. 방송으로 만들어내는데, 네네. 저도 라디오 방송국에 있었던 게 아니고 집에 있어서 네네. 우선 이제 녹음이 가능한 녹음기나 네. 휴대전화를 활용해서 녹음을 진행을 했고요. 네네. 그 파일을 원격으로 전송해서 네. 저 PC가 지금 제 휴대전화랑 원격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가장 네네. 빠른 속도를 먼저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재난방송 속보를 1차로 올린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추가 정보들, 재난방송 대비 정보 같은 것들을 모아서 네. 이건 이제 방송국에서 송출을 했습니다. 출근해서. 네. 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진도 2라고 하면 사실 피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실제로 옥천 소방서에 확인해 보셨을 때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재난 방송 하시면서 어쨌든 지역 주민들 반응도 듣고 알리고 했었는데 이제 공동체 라디오가 이런 저번 때 흰남노 때도 좀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인남로 때부터 저희가 첫 시도를 했던 건데요. 네네. 가 아무래도 취재 인원도 많고 경험도 많으셔서 소방서는 이렇게 인프라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에게 1차를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가 방송으로 가공하고 네. 또 추가로 전달해드릴 정보들을 취합해서 방송으로 내보내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대응하는데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네. 그 어쨌든 지역 사회에서 옥천 신문과의 그런 협업이라는 게 되게 소중하네요. 들어보니까. 그렇죠. 일단 지역에 그런 자원이 있으니까 활용하기가 훨씬 좋고요. 그리고 이게 재난방송은 어쨌든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한시라도 빠르게 그 정보를 전달하기에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난 이 시기 뭐 흰남노도 그랬죠. 지진 있으면서 솔직히 생각지도 않게 재난에 대해서 뭐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어라는 걸 저희 공동체 라디오 이렇게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터졌을 때 그리고 또 역할을 하고 나서 이제 여러 고민들, 문제의식들 내부에서도 있었을 것 같고 이해소 편성국장도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저희들과 나눌 게 있다라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고민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공동체 라디오 차원에서 좀 매뉴얼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라디오로 바로 본인들이 처한 사항을 정보로 보내실 수 있도록 그 루트들을 계속해서 평상시에 좀 잘 만들어 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저희들도 들으면서 팁도 많이 얻었고 아마 관악구 지역 주민분들도 말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도 대도심인데 나름 그런데 지진 관련된 대응책이나 이게 그렇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방송하려고 정보를 많이 찾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서로 노력하면서 뭐 있었을 때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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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옥천 FM의 이혜수 편성국장님과 전화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들었잖아요. 이혜수 국장의 그 지진 관련돼서.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언론의 역할을 다 하려면 최대한 잘 전달을 해야 하는데 재난재해는 누구나 예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 처음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소에 제보 루트를 좀 만들어 놔야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와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역사회 소방서와 긴밀하게 이미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또 재난방송도 15분 안에 송출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 지역 준비할 게 신문이 많다. 있어서 옥천 그쵸. 신문이라나. 네. 그러니까 지역에 밀착한 다른 파트너가 있어요. 근데 관악 FM 같은 경우는 이걸 다 혼자서 해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이 기회를 좀 바탕으로 해서 이런 거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워요. 지역 언론들은 역할도 하긴 해야 되겠고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을런지. 그런데 보면은 이제 구청 관계자들도 지쳐가거든요. 사실 관악 FM도
쉬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저희들도 되돌아보고 곱씹으면서 또 지진 관련해서는 저희가 토론회를 해보자고 했거든요. 네. 여야 구의원분들 그리고 구청 관계자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과가 해당되겠죠. 모시고서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어느 정도 준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게 있다고 합니다. 예산이 내려와서 지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건물 시설을 보강하고 이런 등등의 비용도 있는데 문제는 내가 사는 아파트 또 어떤 건물은 지진 몇 진도까지 견딜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 연결 계속해서 가봐야 되죠, 그렇죠? 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천범용 이사장 내정자님하고 이제 취임 전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장님이라고 부를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그냥 이사장이라고 부르시죠. 네. 11월 1일이라서 네 여보세요. 천범용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천범용입니다. 네 축하도 드리긴 하지만 또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좀 취임식은 취소를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취임을 하루 앞두고 많은 감정이 되게 이렇게 교차하실 것 같아요. 뭐 그런 건 아니고 네네. 어쨌든 그 이제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국가적 재난이 있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취임식은 이제 취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대신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법 네네. 주차 단속 하시는 직원분들이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네. 이분들 한 10여 명하고 네. 아침 식사 해장국을 맛있게 먹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보시면 이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임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재도전을 하셔서 드디어 이제 이사장이 되셨는데 여러 과제들 비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한 15년 전에 제가 부의원을 할 때 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여된 조례안 만드는 데도 제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했는데 네네. 이제는 시절이 많이 바뀌어서 이 공단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 정리 좀 해야 되고 네. 또 좀 새롭게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또 주민이나 의회와 함께 운영하는 방식의 그런 운영 방법 개선 같은 것들을 좀 해야 돼서 기본적으로는 운영 방법에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개선 네. 이게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럼 뭐 조례안도 15년 전에 만들었다면 이제 막 개선되고 업데이트가 돼야 될 그렇습니다.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그렇다면 뭐 이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기존에 이제 공단이라고 하는 시설관리공단은 15년 전에 네. 이 행정 업무가 폭주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단이라고 하는 그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공기업이 구청이 다 불필요하게 이렇게 소모성의 그런 행정들을 조금 줄여보자 하는 취지라고 하는 것들이 그 시대적 상황에 맞는 일이었는데 네네. 지금은 오히려 행정 업무가 더 다른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공단의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공기업이 과연 이게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안에 네. 자치구의 그 공기업으로서 그 어떤 기능이나 위상에 맞냐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공사 이야기도 나온 건가요? 네네. 그래서 공사로 전환이 되면 공단은 뭐 수익 사업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만성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뭐냐면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이 아니라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뭐 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체육관 이용 사용료라든지 근데 이런 것도 다 조례로 정해서 네. 어쨌든 값싼 저렴한 가격에 우리 관악구의 시설을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니까 네네. 그 사설 체육관이나 사설 주차장 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기본 인건비는 나가야 되고 네네.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이건 뭐 신이라 하더라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공사로 공단에서 전환이 되면 기존에 이제
공단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본부가 하나 있겠고, 네. 그다음에 사업본부를 새로 두게 되면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도시계획 사업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청년주택이라든가 네네. 뭐 다양한 행복주택 같은 것들을 또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네네. 잘 모르는 분들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또 뭐 직접 개입을 해서 뭐 한번 운영해 본다든지 뭐 그 외에 또 우리가 관악은 녹지 지역이 많아서 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산림 같은 경우도 비오톱이 뭐 불필요한 지역의 비오톱 1등급 지역들을 많이 규제를 해서 네네.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시대적으로 맞는 건지 산림 환경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그냥 막 획일적으로 막 규제 일변도로 되어 있는 게 많아서 이런 것도 공사로 좀 전환이 되면 적절하게 이렇게 뭐 무조건 훼손시키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적절한 그 개발 또는 적절한 어떤 안배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체제로서는 기본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공무원들이 또는 과가 자기들 네. 업무가 많다 보니 뭐 이런 것들을 좀 점진적으로 또 이렇게 발전적으로 뭔가 생각하거나 운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 따라서 이제 공사가 그런 권한을 위임받는 네네. 그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공사로서 전환이 되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도시계획 사업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컨설팅도 해드리고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뭐 적극 진행도 해드리고 또 거기에 시와 또는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뭐 공공임대주택 청년이나 또는 네네. 신혼이나 또는 행복주택 같은 것들을 또 용적률을 더 받아서 건설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사로 전환하면 좀 할 수 있겠죠. 아, 완전히 다른 조직이네요. 들어보니까. 다릅니다. 네네. 완벽하게. 그러니까 그러면 임기 내에 이것을 좀 추진해 보실 생각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물론이죠. 바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 우선 단계는 네네. 이제 그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이 가능한 건지 네. 이제 유권 해석 뭐 같은 게 특별시나 필요한? 네.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 안에 네네. 공단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뭐 사례는 없는 건 아닙니다. 사례도 있어요. 사례는 안 없는 그래도 게 아니라서 여쭤보려서요. 네네네 예를 많이 있어요. 들어서 특히 이제 네. 뭐 서울은 없었지만 경기도인 경우에는 대부분 다 공단에서 시작해서 공사로 전환을 했고 그쵸. 경기도는 그다음에 들어본 많이 것 같습니다. 발전되면 공사 따로 공단 따로 그다음에 아, 주식회사 형태의 주식회사를 따로 둡니다. 그건 뭐 성남도 그렇고 뭐 네. 저기 수원도 그렇고 안양도 그렇고 뭐 그쵸.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 구 이제 특별시 안의 구에서는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은 안 되니까 네. 그냥 공사 하나로 기존의 공단의 업무와 또는 주식회사의 업무를 같이 포괄적으로 하는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만 되면 어느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첫 번째는 이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네. 이게 용역을 통해서 우리 수익이 어디 창출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좀 먼저 내년 상반기 안까지 한번 발주를 해보고 아, 그다음에 용역에서 타당성 검토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단체장의 승인과 의회의 조례 개정으로 바로 공사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그 결과 우리 관악구의 특성이 공사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으면 네네. 뭐 내년 뭐 하반기 안에 공사 전환이 가능하죠. 아, 이게 여야에서 보니까 여당에서도 이렇게 국민의힘 구의원도 이 부분에서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미 이전부터 있었다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꾸준히 이게 만성적인 만성 적자, 적자니까. 네네 수지 이 적절성이 안 맞으니까 계속 이렇게 뭐 돈 많이 투자하는 게 맞냐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의원님들이 처음에는 그 공단 운영에 뭐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서 뭐 이렇게 수익성 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건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그 직원들 보고 그 피왔다면 뭐 하라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라서 지금은 시대가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제 공단은 수익 사업을 아예 못하게 돼 있어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시켜 주면 네네.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뭐 그런 도시계획 사업 외에도 뭐 IT 문화 뭐 관련된 뭐 사업도 해볼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체육 사업도 뭐 글쎄요, 뭐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과거에는 많이 반대하는 방식이 많았는데, 그 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뭐 드라이빙 레인지 같은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에 이제 인원은 많아지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드라이빙 레인지의 그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도 좀 네네. 한번 생각해볼,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원이 많기 때문에 네네. 공원 중에서도 산림훼손을 하는 공원이 아니라 일단 많이 이걸 뭐 비오톱 1등급, 2등급으로 지정하기도 민망한 네네. 그런 공원 용지는 구민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드라이빙 레인지나 이런 시설을 만들게 되면 어느 지역, 어느 구에서는 뭐 1년에 한 50억 정도의 흑자가 난다고 하니까 네네. 또 주민들이 멀리 갈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또 뭐 사설 그 골프 연습장을 가지 않아도 되고 비싼 가격에, 네. 싼 그러면 가격에. 좀 시간이 없어서 그러겠는데 이거 네네네. 많이 들어볼 만하네요. 보니까 네네네네네. 그러면 지역 주민분들은 그럼 네. 공사로 전환하면 뭐 비용이 많아지는 거 아니야? 혜택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막 아니 또 반면에 혜택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수익이 창출이 되면 그걸 우리 그 관악의 시설들에게 더 투자를 하게 되고, 아, 네네. 당연히 투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시설들을 이제 조금 더 관악 구민들에게는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구민들 입장에서는 더 환영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네.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훨씬 더 공사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이죠. 어쨌든 공사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관악구 의회 청문회 때 나오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 발전한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보고 나니까 일단은 저희들도 많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 40년 관악구 주민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민간 분야의 다양한 활동 경력이 있어서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뭐 그 시설관리공단을 그 만드는 데에서도 의원 활동을 하면서 만드는 데 같이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운영을 해야 되고 또 발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특히 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측면의 책임감이 좀 무겁습니다. 근데 다만 지역 안에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이런 그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떤 그 정말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었고, 또 네. 많이 기존의 그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좀 이렇게 공단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좀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좀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공단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이사장님 저기 일단 그리고 또 시설관 이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재해가 참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에 대한 안전과 재난안전 이런 부분들도 많이 꼼꼼히 챙겨주시면 그렇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천범용 이사장 내정자분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네, 편의상 저희가 이렇게 내일부터니까요 이사장이라고 이제 그 지칭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어느덧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가을이 왔습니다. 그런데 가을은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관련해서 구자원 PD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화재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대구 매천시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었는데요. 지난 25일 이제 매천시장 내의 A청과에서 최초 발화 후에 확산되면서 큰 불길이 시장을 덮쳤는데요. 이때 당시 설치되어 있던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올해 7월에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 13층에서 화재가 나면서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가족이 살고 있던 집에는 심지어 이제 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고 또 불이 꺼질 때까지 화재 경보도 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스프링클러도 없었고 화재 경보는 왜 또 안 울렸을까요? 이 중 한 개라도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그래도 목숨은 건질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우선 하나씩 짚어보면 해당 아파트가 2005년도에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당시 규정상 16층 이상부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13층이라서 없었던 거죠.
그 이후에 뭐 2018년도에 6층 이상 아파트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법령이 개정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았던 거는 관리사무소 측에서 평소에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하는 일이 있으니까 아예 꺼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인재는 너무 흔한 것 같아 이제. 네. 좀 지겹네요. 이런. 네. 이런 사건이 이제 관악구에서도 실제로 좀 미리 꺼놓는 바람에 울리지 않고 화재가 났던 경우도 있었고요. 결국 이제 화재 안전에 대한 어떤 그 불감증이 뭐 당시 규정에서도 그렇고 이제 관리사무소 대처에서도 좀 드러난 겁니다. 또 이제 비슷한 사건이 최근 마포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지난 11일에 마포구 연남동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방에서 불이 났는데 그 집안에 있던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그 문제는 이 집도 화재 경보기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불이 났는데 이제 화재 경보가 안 울리니까 네. 그 안에 갇혀 있던 남성은 탈출을 못하고 그 나중에 연기나 이런 걸 보고서 주민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좀 네. 뒤늦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이해는 돼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있었을 때 그럼 다음 날 할까?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하면 이제 하나씩 그럼 밀리기 시작한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밀리기 시작하면 피해를 본다는 또 경험 역시 쌓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번쯤은 멈춰서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관악의 표현 단순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엘리베이터도 있고 비상계단도 있지만 편하게 가기 위해서 또 주차장 저희 관악의 표현 사실 지하 주차장 바로 이렇게 올라서면 바깥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네. 그곳을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별 이때까지 문제가 없어 10여 년 동안 없었으니까 그냥 가긴 가요. 근데 맞을까 어떨까 고민스럽거든요. 비슷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방송에서 보도를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한 번쯤 그냥 멈춰서서 단순한 생각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관악구로 가볼게요. 관악구는 어떤가요? 이제 관악구가 아무래도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많고 또 특히 이제 반지하 거주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아니면 장애인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은 이제 화재 상황에서 빠르게 탈출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관악구 반지하에 거주하던 60대 어르신께서 화재가 났을 때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시는 바람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신림동 다세주택에서 이제 담배꽁초로 화재가 발생했고요. 소방 차량 17대가 출동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소방서 분하고 이거 보니까 이 내용도 소방서 측하고 대화 중에 나왔었던 내용인 것 같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네. 화재 위험도는 더 커졌으니까 저희가 준비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17대가 출동한 정도면 상당히 큰 화재였던 건가요? 네네. 이제 이 경우가 이제 초기 대응을 안전하게 잘 해내서 다행히 큰 화재로 이제 번질 게 미리 막아버린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경우인데요. 이제 소방대가 출동하기 전에 거기에 있는 분께서 소화기를 이용해서 초기 진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재 발생 시에 발빠르게 초기 대응을 하는 게 이제 큰 사고를 막는 이제 방어막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는 보통 소화기 사용법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알고 있어도 소화기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이제 막상 급할 때 사용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설치 여부와 관리까지 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좀 다반사입니다. 근데 이제 스프링클러 설치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이 하기에 쉽지 않고요. 네. 또 비용도 많이 들다 보니까 뭐 소방청이나 서울시에서는 화재 경보기 설치 작업을 좀 독려하고 돕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서울시에서는 오늘 마감인데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500가구에 화재 경보기 무료 설치 지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청은 장애인과 홀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해서 주택용 이제 소방시설 무상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반지하 주거시설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좀 보급한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강조를 다시 해드려야 되겠네요. 어쨌든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500가구에 화재 경보 무료 설치 지원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소방청이 이제 장애인과 홀몸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하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반지하 주거시설 거주자인 거죠. 네. 특히 이제 장애인분들 관련된 이제 반지하 관련된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서울시에서. 네네. 그러니까 관악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른 청이다 보니까 신경 못 쓰는 경우 꽤 있더라고요. 잘 연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무상보급 대상자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지원 받으시길 바라고요.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사는 집이 화재로부터 안전한지 꼭 점검하셔서 화재 걱정 없는 매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신청하는 방법은 어차피 저희 기사 쓰잖아요. 관악기 PM 기사 쓰는 김에 밑에 신청하는 방법까지 네, 저희가 같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연결해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구자원 P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죠, 그렇죠. 네. 그래도 마지막은 좀 더 우리가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대응하자, 대비하자 재난재해 이야기이긴 한데 이것도 뭐 재난의 일종이기도 하겠죠. 마지막은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어떤 미래를 위한 설계고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단순하게 가을 시기 때 화재 바로 앞에 닥친 문제라면 이건 지금부터 실천해서 결국은 1.5도 상승을 막아내는 게 저희가 결국 막아내는 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이 관련된 걸 저희 임명국 PD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명국 PD 그 인원시장 다녀오셨죠, 그렇죠? 네, 그 인원시장에서 이번에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쓰레기를 어쨌든 좀 줄여보자라고 하면서 비닐봉투 줄이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생각해 두셔야 돼요. 지역 주민분들도 오늘도 제가 가서 이제 편의점에서 뭐 살 때 비닐봉투 필요하세요? 아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부러 그분한테 알고 계시는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11월 24일 그때부터 비닐봉투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장바구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셔야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인원시장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은 어찌 보자면 시장 다니실 때 그런 걸 일상화하자라는 건데 뭐 사실 그 저기 가시는 분들은 거의 준비가 다 돼 있으실 건데 저희 같은 아니 두 분 젊은 청년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장바구니 익숙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좀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으면서 좀 촬영 촬영했어요. 취재를 갔습니다. 이민경 PD는 어떠세요? 저는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진짜? 네. 오, 장바구니를요? 네, 출근할 때는 안 챙기는데 네. 이제 주말에 꼭 나갈 때는 챙기고 있습니다. 아, 네. 들으셨죠?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께서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일상화하려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네, 현장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현장 다녀오셨다고요? 네, 제로웨이스트란 일단 제로웨이스트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모든 네네. 제품, 포장 및 자재를 태우지 않고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다녀온 곳은요. 탄소 중립 2050 민간 협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민과 관이 어떻게 해야 지역 내에서 비닐 사용을 줄일 수 있을지 또 고민하고 준비하여서 지난 9월부터 한 달에 2번씩 진행된 인원시장 제로웨이스트 비닐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다녀왔습니다. 네, 저 몰랐네. 지난 9월부터 한 달에 계속 두 번씩 진행을 계속 하고 했었던 있었습니다. 거네요. 네. 그럼 네. 벌써 4번의 행사가 진행이 됐던 거네요. 네, 11월 말까지 일단 기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인원시장에서만 하긴 하지만 이걸 저희들이 잘 전달해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다른 시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 사례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거 솔직히 귀에 박히도록 많이 들어서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천은 지겹지가 않아요. 실천은 쉽지도 않고 그래서 한번 일단 영상 준비하셨죠. 그렇죠? 네, 영상으로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부탁드릴게요. 인원시장이군요. 네, 지금 보시면 많은 분들이 저렇게 비닐봉투를 이용하고 그쵸. 계시죠. 진짜 많다. 생각해 보면 네. 온통 이렇게 저희가 그래서 제가 아니라 이제 네네. 하시는 분들께서 다회용 봉투, 종이 봉투를 먼저 나눠 드리고요. 시장 측한테 저거 기억난다. 저게 어떤 거냐면요. 지역 주민들한테 모았습니다. 안 쓰는 종이봉투를 모은 예, 것을 맞습니다.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서로 나눔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재활용하자는 의미인 거죠. 저렇게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좋다. 이렇게 제품을 그런 네. 다회용 봉투, 종이 봉투에 담아 드리고요. 직장 상인분들은 또 근데 이 종이백에 담는 것보다 검정 비닐봉투 뜯어서 드리는 게 더 시간이 빠르고 편하니까 아무래도 빠른 시간에 이게 바뀌기는 어렵죠.
맞아. 시간 결국 빠르게. 제가 저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사실 시장 분들께서도 몇몇 분께서는 거의 그냥 안 한다고 안 쓴다고 하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저렇게 앞에서 이제 바꿔 드리는 거죠. 종이 봉투를 바꿔서 다시 재활용 봉투에 옮겨 담아 드리는 거예요. 야, 어찌 보자면 시장분들의 이 캠페인은 시장에서 네, 들어보시죠. 검정 비닐봉투를 줄이는 전통시장 살리는 시장 캠페인이고요. 저희가 에코백이나 장바구니를 빌려드리고 거기에 점정 비닐봉투 없이 알맹이만 담아서 시장을 보시면 종량제 봉투를 드리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처음에는 상인분들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게 상인분들도 시장이 바쁘기 때문에 종이봉투에 드리기보다는 검정 비닐봉투를 뽑아서 쓰시는 게 더 편했는데 저희가 캠페인 초반에는 한 달 동안 한 주 내내 캠페인을 했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니까 시장 상인분들과 소비자분들도 이제는 캠페인을 다 알게 되셔서 좀 많이 협조적이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인원시장에서 시장 캠페인은 지금 다음 달 11월로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여건이 된다면 다른 시장으로도 이 시장 캠페인을 확산해서 전통시장에서 검정 비닐봉투를 줄이는 날까지 캠페인을 계속 지속할 예정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인원시장 상인의 부회장님. 부회장님. 그렇죠. 환경 부회장님. 때문에 에코백 사용하자, 비닐봉투 줄이자 하는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걸 받아서 손님들한테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님들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에코백을 이용하고 종이팩 지금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보통 봉투에 많이 가져가시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선호가 돼서 에코백이나 종이 봉투를 많이 고객들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점포들도 지금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 점포뿐만 아니라 다른 점포도 한 50여 개 이상 되는 점포가 지금 다 에코백을 사용하고 있어서 아마 많이 홍보가 될 겁니다. 50여 개. 많이는 시민 알고 인터뷰 있지는 한 분을 않았는데 저희 해왔습니다. 가게가 여기 앞이어서 시장 볼 때 이렇게 공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봤더니 잘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눈 넘어서 이런 거구나 싶어가지고 오늘 지나가다가 보니까 고생들 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여쭤봤더니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바쁘니까 핑계죠. 일일 봉투를 많이 쓰는데 또 좀 정말 맘먹고 시장 가야겠다 하면 장바구니 챙기는 편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사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인 분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었었는데 역시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자주 보고 그러니까 한 번의 이벤트로는 절대 바뀌지 않나 봐요. 여러 번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4번째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반복적으로 하니까 동의해주고 또 유인책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역시나 사회적으로 먼저 미리 이런 내용들을 다 깔아놓은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아까 영상에서 그 환경운동 활동가 신혜영님 인터뷰를 잠깐 했었었는데 네네. 걸어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좀 바뀌는 것 같냐라고 했을 때 그 아까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분이라도 좀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또 그게 여러 명이 계속 될수록 좀 바뀌지 않을까요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알아봐야 되겠다. 편의점 같은 데는 사라지는 게 맞는데 그럼 저런 그 상인회에 있는 곳은 만약 비닐봉투를 사용한다. 이건 법 위반이 되나? 안 되나? 네,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확인해 보시죠. 갑자기 그러니까 편의점에 있는 강제하기가 쉬운데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이런 활동 관련된 게 일상화가 되어야 되는 시기가 곧 다가옵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미루지 않고 실천했으면 좋겠고 제로 웨이스트 이 관련된 캠페인 있죠. 민관 협치 과제이기도 합니다. 관과 민이 함께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치가 있다라는 것을 지역 주민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로컬에 대한 지역에 대한 관심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명국 PD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관악구 소식 최재한 PD가 직접 전해드리는 라디오 튜브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잘 준비해서 돌아오고요. 애도의 마음을 담아서 찰리푸스의 See You Again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안전한 저녁 맞이하시고 애도 충분히 해주세요. 네, 진짜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안병천 PD였고요. PD 민경이었습니다.
We've come a long